자, 창원 골프장 40대 여성 납치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달아난 용의자 2명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공개 수배 전단을 저희가 화면에 띄워봤는데요. 좀 더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좀 화면에 잡아주십시오. 자, 내용을 보면요. 이 두 사람입니다. 심천우 씨 그리고 강정임 씨. 남자는 31살이고요. 여자 강정임 씨는 36살입니다. 이 두 분은 연인 관계, 이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인상착의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남자 심천우 씨, 키가 175cm, 몸무게가 90kg으로 아주 건장한 신체 사이즈고요. 검정 뿔테 안경, 스포츠형 머리. 강정임 씨 지금 키가 165, 단발머리에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어딘가에 두 사람이 계속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공범 3명 가운데 1명은 경찰에 체포된 상태인데요. 자, 일단 경찰이 현상금을 내걸고 공개 수배에 나섰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전환한 거 아닌가요? 그만큼 확실한 거죠, 혐의가. 네, 일단 나흘 만에 경찰이 이제 그 공개 수사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심 씨라고 해서 다른 용의자가 경남 함안에서 먼저 잡혔는데 그 일대를 열심히 수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별다른 수색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아보고 있지만 손에 걸리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개 수사로 전환을 했고요. 이렇게 공개 수사를 해서 추후에 다른 범죄가 발생할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자. 이런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찰,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경찰서의 이 형사과장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들 들어보시죠. 주범 심천우와 여성 공범 강정임 씨는 그 연인 관계고요. 신모와 심천우는 친인척 관계입니다. 그 중에 1명만 근거가 된 겁니다. 자, 지금 용의자가 3명인데 혼성 3인조예요. 그런데 이런 강력범죄에 여성이 포함이 돼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네, 우리가 여러 사건을 보면 여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여성이 어떤 정보를 제공하거나 네. 혹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네. 이번 사건도 비슷할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강정임 씨의 경우에는 그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골프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또 하나는 강정임 씨가 그 피해자들의 차량을 운전해서 고급 외제차를 운전해서 고성으로 왔다가 창원으로 다시 돌아와서 차량을 버린 뒤 다시 왔습니다. 이런 약간 보조적인 역할을 꽤나 많이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대낮에 벌어진 이 납치 살인 사건, 경찰이 밝힌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범행 후 공범 3명이 강주 그 모 은행에서 그 강치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면서 위조 번호판을 부착을 했었어요. 근데 그 범행을 하지 않고 도주할 때는 본래 번호판을 부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잠깐 착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위조 번호판을 다른 줄 알고 그 지역을 한 바퀴 돌다가 하여튼 경찰에 포착이 된 겁니다. 이 차량이 함안에 들어오는 걸 우리 경찰이 추격을 하는 중에 이 차량이 눈치를 챘어요. 우리 추격을 하는 것을. 경찰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도주를 하고 우리는 추격을 하고 이런 와중에 이 차량이 그 막다른 골목에서 그 차를 버리고 3명이 모두 그 야산 쪽으로 도망을 갔거든요. 그 중에 1명만 근거가 된 겁니다. 보여주시죠. 자, 일단 도주 중인데 어디로 도주를 한 걸까요? 지금 함안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이 사람 중에 1명이 함안지를 잘 안다고요? 네, 일단 수사하는 경찰은 함안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일단 확산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나갔을 범위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좀 더 일단은 함안에서 수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살해 동기를 두고 각종 언론에서는 지금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살해 동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원한에 의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금품을 노린 건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경찰 이야기 들어보시죠. 근거된 피의자 진술에 의하면은 강도 살인이 맞습니다. 맞고 그 진술의 그 신빙성을 더하는 증거들도 있습니다. 그 전에도 이번 사건과 똑같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실행을 안 했지만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은 단순 금품을 누린 강도가 맞습니다. 사실
이게 원한에 의한 살인이 아니냐라고 의심했던 이유가 사람을 죽이고 훔쳐간 돈이 48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금품을 노린 게 맞느냐, 원한에 의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410만 원 정도만 훔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 많은 금액이 아닌데 이렇게 차량값에도 고급 외제 차량값에도 못 미치는 금액만 훔쳐 달아나고 또 더군다나 살해까지 저질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겠는데요. 일단 이 피의자들은요. 일단 범인들은 가서 돈을 꺼내옵니다. 410만 원 정도만 꺼내왔는데 여러 차례 시도를 하다 보니까 금융정보 혹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돈을 좀 더 인출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410만 원까지밖에 인출하지 못한 것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여성을 왜 죽였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함이 들게 되는데 여성을 죽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증거가 될 만한 여성에 대해서 일단 증거를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돈을 노렸다면 보통 외제차,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여성이어서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몸값을 노리고 어떤 흥정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네, 흥정을 하더라도 흥정을 일단 하게 되면 경찰 수사가 들어갑니다. 아하. 그리고 전화, 음성이 또 남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 사건이 굉장히 확산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려했기 때문에 차라리 돈을 조금 가져가더라도 우리의 흔적을 남기지 말자 이런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공개 수배에 나선 이 피의자들 2명. 이런 사건은요, 제보가 가장 결정적인 이 체포하는데 아주 중요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 제보를 경찰에서는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저희가 9위 소식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허만섭 차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코너에는 9번째 하재근 문화평론가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